세계인의 기록문화유산 직지의 본고장인 청주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금빛 도량, 해은사가 자리합니다. 작은 임법당 하나가 전부였던 곳을 지금처럼 아름답게 가꾼 분이 바로 해은사의 주지 덕산 스님인데요. 그동안 스님께서 펼쳐오신 전법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부처님 도량으로 만들기까지 참 우리 스님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힘드셨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아마 그분은 모든 수행자분들께서는 뭐 당연히 그런, 왜냐면은 제가 당시 여기 왔을 때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 임법당으로 되어 있을 때 법당에 뭐 한 3명 들어가면 딱 맞을 정도로 작았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법회를 볼 때에 밖에서 이제 천막을 제가 이제 임시 이렇게 쳐서 거기서 같이 정진하는 경우였으니까 그게 진짜 그 안쓰러웠죠. 당연히 내가 여기에 이제 관리자로 있기 때문에 신도들이 어쨌든 이제 편하게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여기에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허가내는 과정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 대웅전이 이제 금빛으로 이렇게 빛나는데 사실은 대부분 단청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왜 금으로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저는 뭐 여기 다른 데서 조그만 그 암자를 한번 진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참 초라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 불사를 시작할 때 이 시대에 한번 작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도분들하고 근 1년 가까이 전국 순례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이제 어떤 모델로 불사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불국사 석굴암에 가서 거기서 유래를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할 일은 뭔가 분명히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1000년이 지난 불국사도 석굴암도 빛이 나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이제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백년사 성철스님 주석하셨던 백년사 대웅전 일부를 석가래 부분을 금을 붙였더라고요. 마구리 부분에. 그래 그 공사를 했던 분을 찾다가 제주도에서 일을 하는 걸 알았어요. 제주도에 한 사찰에서 단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단청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거기는 정말 오치를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하지 말래요. 자기들이 오치를 하면서 그 오소로 인해 가지고 알레르기 증세로 인해 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대요. 제발 좀 스님은 절대 그거 할 생각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 의지는 이제 굳어져 있는 거죠. 도금을 해서 금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스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참 많이 드린 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불사를 원력을 세우고 어떤 규모로 불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 예산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맞추려고 신도분들에게 적잖게 부담을 주는 말들을 하게 돼요, 자꾸. 근데 저도 처음에 몇 평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제 구상을 하고 대충 예산이 나오는지 보는 게 액수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신도분들이 그 말을 드렸더니 신도분들이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그때는 경험도 없었고 이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부처님 일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신도들 부담을 주면서 하는 불사는 진정한 불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는 정진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인건비가 옷을 다루는 분들은 인건비 비싸요. 그래서 금을 이제 그분들이 오치를 해놓으면은
신도들이 직접 이제 금을 붙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신도분들이. 네, 신도분들이 다 붙였습니다. 이거. 아, 참 의미가 있네요. 예. 이 신도분들께서도 옷이 올라가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도분들도 어떤 자기도 그래도 한번 여기다 금을 자기 손으로 붙여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더라고요. 덕산 스님과 신도들의 원력이 빚어낸 해은사 대웅전. 전통 방식 그대로 거듭거듭 옵칠을 하고 모시러 배접을 한 다음 얇은 금박을 입혀 완성된 이 시대의 작품입니다. 모든 중생이 육도 윤회를 벗어나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연불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선사들에 관한 책들 여러 권 내셨더라고요. 대중들에게도 강의를 열심히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스님께서 선사들의 그 어록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 그 어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수행자들은 당연히 이제 왜냐면은 공부를 통해서 자기 점검 차원에서도 그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특히 이제 직지 부분을 많이 다뤘던 부분은 청주에서 고려 중기 때에 청주 흥덕사지라는 곳에서 금속칼자를 여기서 인쇄했다는 거, 그게 이제 청주를 지금 상징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직지가. 청주시에서도 그동안 뭐 역사적인 부분 홍보를 계속 해왔고, 개인적으로는 그 시대의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것도 금속을 주조를 인쇄를 했다고 그러면은 내용이 중요했지 않느냐. 근데 청주시에서는 그게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불교라는 이름으로 이거 만들어진 거기, 나온 거기 때문에 종교색을 그 강조를 하는데, 저는 시장님도 몇 번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2000년도쯤에 아마 청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스님 한 분께서 청주 관음사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게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다른 어록이나 뭐 달마 어록이나 또는 임재록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지를 누가 갖다 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할만하구나. 그 직지 강의를 이제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전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뒤에 후원을 해주셨어요.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도 많이 해주셨고. 이 직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또 반면에 직지가 뭔지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스님께서 직지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고려 때에 이제 이게 백원 스님께서 손에 지침서를 썼던가, 이게 그 부분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백원 선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서국 스님을 친견을 하고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필담을 하는 거죠. 언어 소통이 아니고 글을 써서 이렇게 올리면은 거기에 답을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때에 걸어서 그 중국의 서국 스님이 계시는 도량까지 참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친견하고 하는 인가를 못 받고 그러니까 금강경에 대한 그 설명을 많이 하셔요, 또. 공에 대한 도리를.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시니까 서국 스님이 그래도 인가를 안 하니까 그 백원 선생께서 그렇게 다시 글을 써서 올려요. 저는 고려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스님만 생각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서곡 스님이 소장하고 있었던 그 불주 직지 심체 요절입니다. 불주 직지 심체 요절을 백운 스님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중국 명산을 유행을 하시다가 고려로 돌아와서 그때는 백운 선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직지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법님이라는 선사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도를 깨쳐요. 깨치고 나니까 역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백운 스님께서 전국 선원의 직지를 선의 지침서로 이제 활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 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백운 선사께서 강의를 그렇게 하시면서 수행자들에게는 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른 어록이나 경에서 다시 거기서 초록 중요한 부분을 가려내가지고 정보를 하다 보니까 2권이 된 거예요. 상하권이 된 겁니다, 이게요. 상하권이 돼서 이것을 백운 스님이 쓴 것이 아니고 편찬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백운 스님이 한 10년 정도를 직지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하시다가 77세에 열반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분들이 뜻을 모아서 묘덕이라는 비구니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묘덕이라고 하는 분이 비구니로만 알려져 있지, 기록이 돼 있지, 그분이 그렇게 많은 폐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덕이라는 비구니가 엄청나게 시집을 많이 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주가 아니었는가. 시집을 가서 남편이 무슨 전쟁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분이 출가하면서 그 폐물을 가지고 보시를 했잖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주 흥덕사지에서 한 1년여 정도를 금속으로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은 한 30여 권 정도를 보는 거예요. 추측하는 겁니다. 30여 권. 그러면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 그 이전에 6분의 부처님과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7분의 괴성 부분들이 기록이 돼 있고, 또 그 인도의 이제 28대 조사 스님들의 법문이나 어록 또 개성 이런 부분들이 실려 있고, 그리고 중국의 선사들 110분의 이제 그 법문 어록 이런 부분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불교의 어떻게 보면 엑기스입니다. 신장염이 계기가 되어 출가한 덕산 스님은 은사 스님의 환속으로 노스님이셨던 월탄 스님의 상자가 되셨답니다. 참선 정진 중에 만성 신부전증으로 거동조차 어려워지자 청화 스님을 찾아뵙고 본격적인 연불선 정진을 시작했고요. 이후 차세대 연불선 지도자로 주목받으면서 연불선을 바탕으로 부처님 정법을 시민과 불자들에게 널리 전하고 계십니다. 그 직지에 담긴 그런 내용이라든가 사상을 이렇게 널리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영어로도 번역하시면서 알리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성과에 대해서 또 계속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직지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천주교 신자들도 관심이 많이 가졌어요. 천주교 신자분들. 그래서 그 천주교 신자분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제가 이제 직지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건 너무 위대하다.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 직지에 있는데 왜 이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데 이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영작을 해야 된다.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절에 그분이 영어 선생이래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해보겠대요. 직지 내용도 이해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영작을 해서 일단 지금 3권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3권을 먼저 번역을
영작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수정이라는 분이 직지다큐 찍으려고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작가로 나섰어요. 그분이 세계적인 요가를 알려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내가 이렇게 주면서 미국 태생이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다 했고 우리나라 온 지는 한 20여 년 좀 더 됐답니다. 그러니까 유창하게 우리말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내가 이거 하면서 쭉 읽어보시고 제가 경연제로 2년에 한 번씩 독일에서 북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번 출품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이 수준 한번 보시고 와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한 일주일에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영작을 한 처사를 불러드렸어요, 제가. 근데 옆에 소개를 안 하고 제가 이제 수잔한테 읽어보시냐니까 다 읽어봤대요. 그래서 수준이 어느 정도라니까 대뜸한 소리가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됩니다. 스님이 의도하는 거 이거 가지고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거사가 발끈해가지고 그 영어로 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냐고 막 그 수잔한테 따지더라고요. 수잔도 역시 이걸 영어로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에 대한 장벽이 있어요, 확실히. 영어를 직접 내가 잘 구사를 한다면은 유럽 쪽으로 들어가서 그걸 영어로 강의를 한다고 하면 혹시 지금 현각 스님도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선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제 내용하고 너무 잘 맞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직지에 담긴 사상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요. 직지가 그 핵심 내용이 우주는 하나의 그 근본 바탕이 마음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라는 표현, 일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론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탕으로 이 자연계가 그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파동으로 나타난 세계예요. 비록 모양과 이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뿔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다 하더라도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자연과 우리 인간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토양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우리가 스스로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사실은 서로 상의상존 관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의 동식물도 우리 내 몸처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물이나 이런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분리해서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저는 학교 교육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연을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또한 직지의 가르침이란 스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는데요. 덕산 스님의 오랜 바람처럼 한국인의 자긍심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인 직지의 진정한 가치를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 우리 불자들부터 부지런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스님 어떤 계획과 또 발언 가지고 계실까요? 한 가지 이제 제가 그동안은 나름대로 정진을 제가 법회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정진입니다. 정진하지 뭐 의미가 없다. 이거 듣는 거 가지고는. 왜냐하면은 실행으로 옮기질 못합니다. 자기가 몸소 체험을 해야지, 그래야지 몸소 이걸 자기가 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 스스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문관을 설립하는 게 그게 가장 크게 벌써 10년 전부터 원을 세웠는데 이 경자가 계속 어려워지고 불사가 이제 어려워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불교대학을 시내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불자분께서 뜻을 내서 땅을 또 기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대학을 설립을 하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걸 이제 중단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정리가 되면은 제가
그동안 뜻을 세웠던 부분을 이 앞으로다가 여기다 제가자분들이 편안하게 봐서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을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학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 글쎄, 후학분, 요즘 젊은 분들, 출가하는 분들이 좀 아쉬운 것이 각자 출가하게 되는 동기가 있을지 있지만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목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자 불자분들에게도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삶의 목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 짐승하고 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제가자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출가하신 분들은 정말로 목숨 걸고 정진을 통해서 눈을 뜨고 나면은 그때 이 정진이 얼마나 소중하고 출가한 것이 얼마나 보람된 걸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은 바로 옛 선인들이 말씀하신 걸 이해를 할 것이다. 네 자신부터 눈을 떠라. 그래야지 혹시 불교된 질문을 하면 바르게 안내를 할 수 있다. 그게 오늘날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에 많이 안타깝죠. 오늘 긴 시간 스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정진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청주를 대표하는 연불선 도량 해은사. 이곳에 덕산 스님이 계십니다. 평생을 병마와 싸우면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열정을 다해 부처님 법을 펼치고 직지의 참된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온 덕산 스님. 스님의 당부대로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정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